삼성전자가 공격적인 M&A를 할 대상이 어디겠느냐 라고 한다면 유리기판일까요? 아니면 CXL일까요? 저는 저전력 D램 관련된 기업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대박주로서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좀 오랜만에 반도체 분야에 좀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리스크들은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제 반도체의 흐름이 정해졌다. 자, 그리고 반도체라는 섹터가 올라왔다면 이제는 이 섹터 중에서 어느 분야를 찝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지 좀 명확해지고 있다. 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오늘 먼저 좀 해보고 싶은 이야기는요, 삼성전자의 M&A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공격적인 M&A를 추진을 하면서 유리기판을 공개를 하려고 하느냐?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그리고 TSMC를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죠. 자, 그걸 뭘로 해결할 것이냐? 바로 유리기판, 그리고 유리기판으로 가능하게 될 CXL이라든지 소캠이라든지 저전력 칩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저전력 칩으로 구현 가능한 결국 AI 시대에 있어서 가장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가 될 텐데요. 자, 온디바이스 관련 M&A 관련된 소식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기 위해서 좀 영상을 켰고요. 야, 지금 날씨가 환절기라 그런가 굉장히 몸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좀 되게 짧게 준비했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영상 간단하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서 짧게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볼 내용은 삼성전자의 M&A 추진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에 신사업 TF라는 팀이 상설화가 됐습니다. 임시가 아니고요. 이제는 아예 그냥 상설이 돼버렸습니다. 그냥 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누가 DX 부분의 산하였었던 신사업 TF가 팀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형 M&A를 할 것이다. 자, 근데 어느 분야에서 DX 부문 신사업으로서 M&A를 할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클래시스가 이제 삼성전자 인수설로 한번 상승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공격적인 M&A를 감행을 해야 되는 시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DX가 뭔지 간략하게 좀 보고 넘어갈 텐데, 디지털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바로 DX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인공지능, 클라우드,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의 조직 문화 뭐 쭉쭉쭉 가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한다.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기술로 가치를 창출하고, 빅데이터로 가치를 창출하고, 모바일, IoT 전부 다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바로 DX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술을 많이 있으면 돈을 못 벌잖아요. 이 기술로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기술과 돈을 연동시키는 사업을 바로 DX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DX 사업 분야의 M&A가 유력한 상황인데 DX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딱 우리가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앞서 봤었던 인공지능 구현하려면 온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도 되지만 그건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는 없죠. AI는 맞는데 스스로 생각하는 인공지능, 말 그대로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뇌가 머릿속에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지능이라고 하는 거지, 뇌가 저기 데이터 센터에 있으면 그거 우리 인공지능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온디바이스입니다. 이 머리통 안에 생각할 수 있는 뇌가 탑재가 돼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로봇 안에, 기기 안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두뇌가 탑재가 돼야 인공지능입니다. 그걸 바로 온디바이스라고 하죠.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로 클라우드 컴퓨팅 내재화. 똑같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뭐죠? 말 그대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장치, 클라우드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요걸 기계 안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억하는 그 장치를 머릿속에 넣어 놓는 거, 이것 또한 온디바이스가 되겠고,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빅데이터들도 머릿속에 있어야지 지금 데이터 센터에 있으면 안 되죠. 그게 바로 온디바이스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모바일용 저전력 D램을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에 가장 먼저 좀 적용이 될 것이 바로 온디바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IoT, 사물 인터넷, 우리가 뭘 알고 있죠? 비스포크 알고 있죠? 냉장고에 여러 가지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죠. 자, 한마디로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것들에 AI를 탑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온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DX 이꼴 온디바이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온디바이스 분야에 M&A를 하겠다라고 좀 보여지는다
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온 디바이스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저전력 D램이에요. LPDDR5 아니면 그냥 뭐 DDR5 저전력 D램이 있어야 온 디바이스가 가능해집니다. 왜냐? 온 디바이스 말 그대로 안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발열이 심해집니다. 발열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많이 D램을 쌓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D램으로는 고효율, 고출력을 뽑아내기는 어려워요. HBM처럼 고대 역폭 메모리라고 그러죠. 고대 역폭을 뽑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전력 D램을 여러 개 쌓아야 가능한 게 바로 온 디바이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향후 미래 기술 온 디바이스가 돼야 인공지능이 완성이 되고, 여기서 나오는 DX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돈을 버는 거라고 그랬죠? 돈을 벌려면 뭐가 필요하다? 온 디바이스가 필요한데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저전력 D램이 필요하다. 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전력 D램을 구현시키는 데 있어서 유리기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흐름이에요. 저전력과 발열을 잡는 흐름으로 가야 이제 향후 AI 기술을 실생활에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없다면 데이터 센터가 딸려 있어야 돼요. 그냥 슈퍼컴퓨터 센터에 쌓아놓고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저전력 D램이다. 자, 엔비디아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3월 17일에 GTC 2025라는 게 열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엔비디아가 소캠 칩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소캠이 무엇이냐? 결국은 저전력 D램으로 CXL, 우리가 알고 있는 CXL과 동일한 맥락의 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기존의 HBM은요, 명령을 받으면 처리를 하고 출력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걸쳤기 때문에 여기서 발열이 걸리고 발열이 걸리고 발열이 걸렸는데, 자, CXL과 그리고 소캠은 명령을 한 번에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출력까지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걸리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자, 한 번, 두 번, 세 번 걸릴 처리를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되죠? 한 번에 처리하니까 열이 너무 심하게 납니다. 열이 너무 심하게 나다 보니까 이걸 견디게 해줄 뭐가 필요하다? 유리 기판이 필요하고요. 자, 이 칩 자체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전력 D램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이제 소캠 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인텔이 개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 시장이 바로 CXL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캠이든 CXL이든 저전력 D램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유리기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 어느 정도 명확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요, ASIC 쪽으로 갈 거예요. ASIC 쪽으로 갈 거고, ASIC 쪽에 유리기판과 추가적으로 저전력 D램을 공급을 하게 해주면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ASIC 기업 입장에서는 땡큐죠.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좋은 주문형 반도체를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TSMC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뭐다? 놓쳐서는 안 되겠죠. 엔비디아라는 밸류체인을. 자, 그런데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지금 유리기판을 먼저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고, TSMC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는 저전력 패키징 발열을 잡아주는 패키징 작업을 이제 엔비디아 쪽에 먼저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삼성전자는 굉장히 선택지가 많아요. 브로드컴도 있고요. 내지는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TSMC가 한 발 늦는다면 엔비디아 쪽 밸류체인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 자, 결국은 삼성전자가 기술만 먼저 만들어내면 다시 한번 파운더리 1위 자리와 다시 한번 HBM에서 뺏겼던 메모리 칩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유리기판이 완성이 되게 되면요, 유리기판을 활용한 광전자, 전기가 아니라 빛을 활용하는 이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기술이 적용이 가능해지는데,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할 예정이고요. 삼성전자도 이걸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걸 넙죽 받아먹겠냐? 그건 브로드컴이에요. 브로드컴이 삼성이 유리기판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적용되는 광반도체 실리콘 포토닉스를 상용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과. 자, 그러면 이제는 명확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ASIC의 대표적인 회사인 브로드컴과 삼성전자가 함께 앞날을 개척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러면 ASIC, 엔비디아 쪽에 이제 블랙웰 칩 어디가 더 돈이 많이 되냐? 당연히 엔비디아가 지금은 많이 돼요. 한 8대2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간극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둘 다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면 결국은 뭐 8대2, 7대3 이게 아니라 그냥 10파이 전부 다 먹어버릴 수 있는 삼성전자의 미래 기술이 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유리기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전력 D램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실리콘 포토닉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유리기판을 만들어내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전자 유리기판만 팔까요? 아니죠. 삼성전자의 저전력 D램까지도 같이 팔 겁니다. 끼워서 팔겠죠. 자, SK하이닉스도 지금 LPDDR5M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저전력 모바일용 D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만들어서 어디다 팔까요? 뻔하죠. 엔비디아입니다. 지금 이 생각 바로 드셔야 돼요. 왜 드냐? SK하이닉스가 HBM을 납품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저전력 D램으로 바꿔서 엔비디아에 간다. 이렇게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유리기판만 팔까요? 아니죠. 유리기판 위에 들어가는 저전력 D램까지 같이 팔 거고요. 저전력 D램이 만들어져서 유리기판의 칩을 만들어낸다. 이걸로 CXL까지 같이 팔겠죠. 자, 그러면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죠. 이걸 생산하는 파운더리 수주까지 가지고 올 겁니다. 결국은 유리 기판도 만들어야 되고 저전력 D램도 만들어야 되고 모두 만들어야 되는데 핵심은 삼성전자가 하나만 독점하는 순간 그 캐파는 전부 다 삼성전자가 먹을 수가 있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공격적으로 M&A를 하는 이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판을 되게 넓게 유리 기판도 한다 그래, 요것도 한다 그래, 저것도 한다 그래, 전부 다 하려고 하는 이유가 4개 중에 하나만 얻어 걸리면 돼요. 이것만 독점하면 나머지는 따라서 옵니다. 그리고 그 독점할 수 있는 기술력이 가장 현실적인 분야 어디냐? 하이닉스가 어쨌든 유리기판 가장 먼저 출시를 하는데 추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독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자, CXL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의 소캠 칩 결국은 삼성전자가 CXL을 만들어도 구현을 해도 독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럼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독점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냐? 바로 저전력 D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CXL, 소캠 요거를 가지고 저전력 D램이 탑재가 되고 이게 온디바이스 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 3가지 분야 중에서 저전력 D램을 독점할 가능성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결국은 뭐다? 앞서서 CXL 쪽도 독점할 수가 있겠고 이걸 생산하는 파운더리까지 독점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더군다나 ASIC 주문형 반도체의 수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자존심 부리면서 안 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주문형 반도체가 비슷한 효율만 나와주면 굳이 비싸게 엔비디아한테 살 필요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도 분명히 주문형 반도체의 수요를 보고 본인들이 가격을 낮추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삼성전자 쪽에 손을 내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이 안 좋았던 삼성전자를 이번 GTC 때 괜히 불렀을까요? 저는 분명히 의중이 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구글, 테슬라, 메타, 아마존 그리고 더 늘어나고 있죠. 최근에 오픈 AI도 있었고요. 이 기업들의 수주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엔비디아가 팔고 있는 이 블랙웰 칩보다 어떻게 본다면 더 큰 시장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 분야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저전력 D램을 공격적으로 만들 예정이고 SK하이닉스도 추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저전력 D램 분야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향후 삼성전자의 미래를 공략하게 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삼성전자가 공격적인 M&A를 할 대상이 어디겠느냐 라고 한다면 유리기판일까요? 아니면 CXL일까요? 저는 저전력 D램 관련된 기업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대박주로서 여러 번 소개드렸었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대박주를 가져왔습니다. 자, 내용이 좀 정리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횡설수설한 부분도 있어서 되게 좀 급해요. 여러분들. 자, 병원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해롱해롱 하는데 어쨌든 내용 정리 잘 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대박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또 가져왔는데요. 지금 좋은 흐름 속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는 차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팹리스 반도체 기업입니다. 팹리스가 뭐냐? 결국은 파운드리 없이 이제 설계를 해주는 기업을 이제 팹리스 기업이라고 하고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만든다라고 하면 설계해주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요 파트너로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퀄리타스 반도체가 상장을 할 때 삼성전자의 파트너로서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CXL 칩렛, 칩렛이라고 하면 칩을 쪼개서 조립하는 방식을 이제 칩렛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저전력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저전력 관련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퀄리타스 반도체가 항상 뜨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IPO를 추진할 당시에 CXL도 맞물리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실리콘 포토닉스 또한 이제 자체적으로 퀄리타스 반도체에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퀄리타스 반도체가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이 이제 추진하고
운영하고 있는 광전자, 이 실리콘 포토니스 쪽에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의 추가 파운더리를 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인터페이스 IP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인터페이스 IP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설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전력 D램, 실리콘 포토닉스용 파운더리를 깐다. 그리고 이 파운더리에서 ASIC에 납품하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이걸 설계해 주는 기업이 바로 퀄리타스 반도체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M&A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언급됐던 기업이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M&A가 어디가 될 것이냐를 예측하는 건 정말 많은 기업들 중에 그냥 사막에서 우리가 모래알에서 그냥 바늘 찾는 거랑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디가 인수될 건지 아는 거는 정말 이제 기업 관계자들만 알겠죠. 그러면 M&A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급등을 하는 보편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퀄리타스 반도체도 그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퀄리타스 반도체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퀄리타스 반도체 좀 더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1차 목표가였던 이 16,500원 부근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게 2만 원과 2만 5천 원 사이에 매물대가 상당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2차 목표가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서 주가가 안착이 되면서 다음 목표가로 접어드는 구간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만원대에 사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미 수익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쌍봉을 뚫어주면 추가 상승이 나온다. 가장 기초적인 기술적 분석 중에 하나인데 요 쌍봉을 돌파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 어디냐 요 라인이다 라고 한다면 2만원에서 2만 5천원 라인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퀄리타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이렇게 주식 공부방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6,500원 요 라인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지 여부 체크를 하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홀딩 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퀄리타스 반도체 또한 꾸준히 제가 장중에 특이사항이 발생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계속해서 달아드릴 예정입니다. 딱히 뭐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가 있을까? 그렇죠.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도 어쨌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쿠션이 굉장히 두껍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급락보다는 굳이 우리가 좀 더 열어본다. 장의 하락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요 라인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요 안에도 사실 상승, 하락, 상승이라는 또 하나의 파동이 있죠. 자, 결국은 요 라인 아래로 내려가면 이 차트는 깨지게 됩니다. 최소한 여기까지 버텨줘야 되고요. 1차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라인은 요 라인이에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타이트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구간서부터 요 라인까지 15,700원까지 요 사이에는 우리가 좀 매수를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쉽게 얘기해서 16,000원까지는 우리가 지켜봐야겠다. 손절가로서 16,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가 17,200원이니까 아래로 한 5%에서 한 7% 정도 열려져 있고요. 상단으로는 한 20-30% 정도 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1차 목표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겠다 아니면 여기서 저항을 받고 싶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공부방 통해서 또 추가적인 코멘트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공부방 들어오셔서 체크하시면 되겠고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보셔도 되는데요. 꼭 들어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드릴 시점과 간밤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해가지고 또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하이닉스 쪽에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흐름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만 보실 분들은 그냥 관심 종목에 넣으시거나 되게 짧게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걸 정말 매매 적용을 시켜보고 싶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공부방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요 뉴스들이라든지 지금 관련해서 종목에 좀 특이한 특이점이 좀 발생한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공시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비중 축소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YC캠 25,500원 요 라인에서 제가 비중 축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저항 맞고 좀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할까? 실질적으로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들어오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제가 이렇게 영상 고정 댓글란에 들어오는 링크를 적어놨습니다. 뭐 돈을 받거나 그러는 거 아니라 제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에 좀 운영하던 채널에서 좀 이탈하면서 개인적으로 지금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여전히도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들어오셔서요. 여러분들 앞으로 함께 향후 2025년, 2026년 쭉쭉쭉 함께 좀 이겨나가셨으면 좋겠고 주변 분들한테 홍보 한 번만 좀 해주십시오. 채널이 쉽지가 않네요. 유튜브
채널 키우는 게. 그래서 어쨌든 많이들 들어오셔라. 뭐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공부방 들어오시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관심 종목이 넣어 놓으시고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퀄리타스 반도체, 삼성전자의 향후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